저는 작년 3.1114의 성적에서 올해는 국어에서만 2개를 틀리고 평균관대 의대를 합격한 최병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남들과는 다를 수 있지만 복습보다는 실전 감각 유지를 1순위로 두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멘탈적인 측면에서는 김현우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에서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현우 선생님께서는 남은 일주일간만큼은 주변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일주일을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았고 슬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역과 재수 때도 잠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평소처럼 잘 잤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삼수였기 때문에 걱정이 더 컸고 그러한 것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항해일지를 참고했었습니다. 항해일지에서 수능 전날에 오히려 좀 더 빡세게 공부해서 평소처럼 잘 수 있었다는 경험담을 보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능 전날에 수험표를 받으러 가는 것 외에는 평소 이상으로 빡세게 공부했고 12시에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좀 독특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TA분께 연락을 드렸던 게 제일 잘했던 일인가 싶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수능 전날에 저녁부터 이상한 노래가 맴돌기 시작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름 해결책을 찾는다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시험에 노래가 맴돌면서 망쳤다는 실패담만 있었기에 올해 수능은 이렇게 망하나 싶은 생각에 좌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TA분께 연락을 드렸고 경험담을 섞어서 조언해 주신 덕에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차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 전날도 그렇고 수능 당일날 아침에도 준비물을 여러 번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당일날 시험장에 가서 예열 지문을 할 샤프를 놓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수능 전날과 당일날 준비물을 체크하겠지만 수능 매뉴얼을 상기하면서 준비물을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 수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때 망친 이후로 국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2020 수능을 평소보다 더 망쳤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으로 지구과학도 망쳤고 지구과학을 망친 원인에는 국어의 영향도 있지만 수능 전날까지도 내가 잘못 공부했나 하는 후회가 있었기 때문에 삼수를 바로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역보다 재수 때 국어와 지구과학 두 분야에서 1등급씩 떨어졌었기 때문에 삼수 때는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수 때와는 다르게 삼수 때에는 재수 때 어떤 것을 잘못했고 어떤 것을 개선해 나가면 성적이 오를 수 있겠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삼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재수 때에는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독재를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분위기와 자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공부해낼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올해 삼수를 도전하면서는 재종을 고민했었습니다. 여러 재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부엉이 라이브러리인 자습 공간과 강의실이 별개여서 학습 분위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타 재종에 비해서 충분한 자습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시대인재N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재수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첫 재수 경험을 하는 것이기에 의지가 넘쳐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독재를 선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독재를 선택했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독재에서 많은 시간을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적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몰입해서 공부한다면 오히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에 몰입을 도와줄 수 있는 학습 분위기와 적당한 수업을 통한 분위기의 전환 등이 이루어지는
시대인재 N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작년과는 제일 달랐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작년과 다르게 매 공부를 하면서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마음에 계획을 자주 수정했었고 막판 1, 2주쯤에는 매일 계획을 수정하는데 시간을 투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올해는 최대한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선에서 공부해 나갔습니다. 저는 국어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가 현역 때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수능 외에는 성적이 잘 나왔었는데 재수와 삼수를 하면서는 공부를 하면서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았고 실전과 연습의 괴리가 가장 컸던 과목이었기에 그렇게 느낍니다. 재수 때의 실패 경험과 삼수 때의 나름의 성공 경험을 대조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수 때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도 굳이 이런 것을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해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만하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반을 다지지 못하고 중반 시즌에 넘어가니 제대로 얻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에 여러 선생님의 강의들만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실무 시즌에는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 전혀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는 상태였고 주변에서 추천하는 방법 중인 하나인 양치기를 하면서 국어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수능 당일날에도 전혀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고 그렇게 수능을 망쳤습니다. 작년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삼수 때에는 평가원의 의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 기출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다져진 기반을 바탕으로 김은양 선생님 선택 특강을 비롯한 여러 강좌들을 선별 수강하면서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주 3회 실전 모의고사를 돌리면서 루틴을 만들고 태도들을 정립하는 데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마무리하니 생각보다 괜찮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학에 가장 자신이 있었는데 내신 때부터 많이 풀어왔고 흥미를 느꼈던 과목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9평에서 89점으로 평가원에서 첫 2등급을 맞으면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몰라서 틀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우선 하루에 1회에서 2회의 실전 모의고사를 돌리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3점짜리 실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모든 실수를 정리한 실수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항상 봤던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나가니 수능 당일날에는 9평에 대한 트라우마로 자신감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질의 추가 콘텐츠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는 내용을 다른 문제더라도 풀면서 충분히 복습할 수 있고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김현우 선생님의 미적 킬러 자작 문제들을 풀면서 고민했던 시간들이 제 수학 실력을 가장 크게 향상시켜 주었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는 무조건 쉬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쉬다 보니 월요일이 더 힘들었고 공부감도 자주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었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이 있더라도 그 날에도 무조건 공부를 하자는 각오를 가지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침 6시 기상과 12시 취침은 무조건 지켰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9평 때 수학을 제외하고 여러 과목에서 망치면서 더 열심히 하자고 각오를 다졌었습니다.
그래서 6시에 기상을 하고 7시에 등원을 해서 12시에 퇴원을 하는 과정을 한 달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10월 말쯤 가서는 실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학습 의욕이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습 의욕이 떨어졌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더 채찍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때 학습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학습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피로해 보이니 이번 주말은 무조건 쉬어보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막판에 이렇게 하루 이틀을 날려버리는 게 과연 맞나 싶었지만 충분히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일 거라고 믿었기에 그 주 주말은 10주 파이널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쉬고 나니 자연스럽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올해 가장 큰 목표로는 수능 전날에 후회 없이 잠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능 전날에도 후회 없이 잠에 들 수 있었고 덕분에 수능 당일날에 자신감 있게 수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하게 간단하지만 스스로를 동기부여시켜줄 수 있는 목표를 하나쯤 가지고 1년을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목표를 성취한다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